단순한 계획과 복잡한 계획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다면 단순한 계획을 선택하라. 확률이 반반일 때는 무조건 더 쉬운 걸 고르는 편이 낫다. 나는 언제나 단순화를 선호하며 사람들 역시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시스템을 보다 더 쉽게 따른다. 이 책은요, 제가 스콧 애덤스 책을 여러 번 언급했잖아요. 열정은 쓰레기다 라는 책으로 이미 한번 발간이 됐었어요. 2015년에 길벗 출판사에서 나왔었는데요. 열정은 쓰레기다로 나왔을 때는 번역가가 고유라 씨였어요. 번역가 설명을 보면 중학생 때부터 스콧 애덤스의 만화 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찐 팬이 번역까지 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이 번역가 분께서 직접 제안서를 길벗에 보내서 그렇게 출간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번역도 잘 돼서 되게 편하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출판사랑 이런 걸 확인을 못하고 스콧 애덤스 책의 개정판인 줄 알았어요. 뭔가 새롭게 덧붙여서 나온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똑같은 책을 기획을 조금 달리해서 제목을 바꾸고 번역가가 바뀌어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번역이 좀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번역이 너무 세서 표현이 되게 읽을 때 눈살이 찌푸려지는 문장이 몇몇 있어서 되게 힘들게 다시 읽었어요. 조금 강하고 비위가 좋으신 분, 약간 좀 건조하고 딱딱한 자기계발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은 더 시스템으로 발간된 최신 버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버트를 좋아하시고 좀 더 부드럽게 상대적으로 번역된 걸 선호하시면 2015년에 나온 버전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용이 업데이트된 거는 없더라고요. 똑같은 원서를 그냥 다른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솔직히 첫 번째 책이 더 마음에 들어요, 번역 때문에. 두 번째 책은 처음에 읽는데 첫 문단에 3문장이 나오는데 당신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사실 번역서인데 솔직히 마무리가 잘 됐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사실 처음 번역됐을 때 책이 좋은데 좀 기획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책에 비해서 한국에서 좀 덜 팔린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런 게 아쉬워서 새롭게 더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낚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헤빗이랑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력을 뭔가를 바꾸려고 해봐야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책이 재번역이 돼서 나온 케이스라서 말이 좀 길어졌네요.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7가지 비밀 중에 저자가 적극 추천하는 단순화에 대한 챕터를 한번 제가 밑줄 친 부분 읽어볼게요. 나는 사람을 단순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최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구분한다. 단순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쉬운 길을 택한다. 최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이 꼬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 힘을 쏟는다. 내 아내 셸리는 독보적인 최적화 추구형 인간이다. 그 반대로 나는 단순화에 목을 맨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저녁 아내와 나는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레스토랑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근처 극장에서 영화를 볼 예정이다. 우리는 목적지에 가는 길에 친구 둘을 태우기로 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면 차를 사용할 일이 없다. 주차하기도 쉽고 혼잡할 시간도 아니어서 여러 면에서 여유 있는 저녁 식사를 즐기기에 완벽하다. 이건 단순화를 좋아하는 내가 세운 계획이다. 1시간 뒤 셸리가 돌아오면 내 계획에서 몇 가지를 수정하려 들 것이 분명하다. 셸리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내 예상보다 훌륭하고 어쩌면 더 생산적이기까지 한 저녁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변화는 늘 혼자 오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일이나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동반한다. 강철 심장의 셸리는 그러려니 하며 별 신경을 쓰지 않지만 나는 그런 상상만으로도 간이 떨리다 못해 녹아날 지경이 된다. 나는 최적화 체질이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이 최적화를 좇으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가끔 최적화에 신경 쓰다가 심장마비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최적화를 위해서는 엄청난 집중이 필요하다. 나는 단순하고 실패할 확률이 없는 계획이 더 좋다. 심장박동이 빨라질 염려가 없는 강아지나 장미꽃, 정원 따위를 떠올릴 때처럼 행복하고 편안한 계획 말이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화가 무조건 옳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단순화를 선호하며 사람들 역시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시스템을 보다 더 쉽게 따른다. 건강관리와 식단관리는 최적화를 추구할수록 복잡해진다. 그리고 복잡한 계획을 따를 수 있는 의지를 지닌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단순한 계획과 복잡한 계획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다면 단순한 계획을 선택하라. 확률이 반반일 때는 무조건 더 쉬운 걸 고르는 편이 낫다. 실패 시 그 대가가 큰 경우에도 단순한 계획을 택하는 게 좋다. 단순한 계획이 관리와 통제가 쉽기 때문이다. 사업상 중요한 회의에 가고 있는 도중에 이런저런 잡일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괜한 스트레스와 만약의 상황에 노출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적화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전략이다. 단순화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울린다.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간단한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복잡한 시스템은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성공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은 아마도 단순한 시스템일 것이다. 하지만 일단 성공을 거두고 나면 최적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공한 사람이나 사업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완벽을 추구하는 최적화를 활용할 여유가 생긴다. 단순화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시간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세상에 시간보다 소중한 자원은 없다.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개미 한 마리가 태산을 옮길 수도 있다. 똑같은 주 48시간 동안 남들이 한 가지 일을 할 때 나는 만화가, 작가, 기업가 이렇게 3가지 다른 일을 해낼 수 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스콧 애덤스라는 미국의 만화 작가인데요. 사업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사업을 많이 벌였는데 많이 망했어요. 많이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의 원 제목은 How to fail at almost everything and still big win이라는 거의 모든 것에 실패하고도 크게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와서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가끔 책들 중에
약간 자서전 느낌 들면서 진짜 인생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다 쏟아내는 책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 있잖아요. 이 책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사업부터 인간관계부터 건강, 식단까지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책에 나오는 아까 그 셜리라는 부인이랑은 성격이 좀 안 맞았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이진 않겠죠. 근데 이 책이 2013년에 발행이 됐어요, 미국에서. 근데 2014년에 이혼을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딱 접하고 이 챕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용을 자세히 찾아보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냥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 책이 또 번역이 됐잖아요, 한국에서 2020년에. 그래서 저자를 한 번 더 또 찾아봤더니 이번 년에 재혼을 했더라고요. 축하합니다. 근데 배우자가 딱 봐도 어려 보여서 찾아보니까 31살 연하더라고요. 이야, 저는 책 읽는데 작가의 가십을 이렇게 털어놓네요. 단순화는 에너지의 자유를 선사함으로써 당신이 모든 다른 일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건 엄청난 일이다. 면접 보러 가는 길에 여러 복잡한 일을 처리하느라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상태로 면접을 망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최적화와 단순화 사이에서 선택이 고민되거든 해야 할 일들 말고 하루 전체를 놓고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일거리만 늘리지 말고 당신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라는 말이다. 상황이 허락하는 한 단순한 시스템을 따르는 게 좋다. 복잡한 부분은 살면서 조금씩 줄여나가면 된다. 장기적으로는 단순화가 가치가 있다. 단순화는 당신의 개인적 에너지를 비축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혹시 딜버트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실 테지만 거의 선으로 그려진 카툰이에요. 스콧 애덤스의 장점은 본인이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카툰을 그릴 수 있는 이렇게 복합적인 재능이 합쳐진 결과물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학습 만화를 그리신 이원복 작가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몇 초 만에 그린 고양이든 몇 시간 동안 그린 고양이든 사람들은 고양이라고 본다는 거죠, 둘 다. 어떤 일러스트레이터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고전 작가예요.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의 설명이 기억이 나요. 너무 정교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림을 몇 점 못 남긴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지 않게 남았다는 설명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작업 스타일에 대한 여러분만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직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먼저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도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단순하게 시작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